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소화되죠? 이때 밥을 소화시켜주는 효소가 아밀레이스잖아. 그럼 아밀레이스는 다른 말로 하면 녹말 분해 효소. 녹말 분해 효소예요. 그 아밀레이스의 작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밀레이스는 우리 몸에 어디에서 나와요? 그래, 입에 침에서 나오죠.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바로 아밀레이스고, 아밀레이스는 무엇을 분해하는 효소냐? 무엇의 분해가 빨라지도록 도와주는 효소냐? 바로 녹말이에요, 녹말. 자, 그럼 여기다가 녹말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입속에 들어오는 녹말은 덩어리의 크기가 크죠. 커요. 그럼 아밀레이스가 이걸 분해해 주거든요. 큰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주는데 사실 이 녹말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이렇게 된 물질들이 엄청 길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왜 이게 가지 모양이냐 사슬 모양이냐 포도당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하나, 요 알갱이 하나가 바로 포도당이죠. 포도당. 이게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엄청 길게 연결이 돼 있는 요 상태는 바로 녹말이에요. 녹말. 자, 녹말을 아밀레이스가 분해를 해줘요. 자, 아밀레이스 이름이 좀 어렵지? 우리말로 쉽게 해볼게. 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다. 녹말 분해 효소. 자,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밀레이스. 그지? 자, 근데 녹말을 어떻게 분해하냐면, 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포도당을 두 개마다 한 번씩 끊어줘요.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사이좋게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우린 여러분 이렇게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엿당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 엿 알죠? 달콤하고 왜 시험 볼 때 시험 잘 봐 엿주잖아요. 그게 바로 엿당인데 그럼 아밀레이스가 녹말이라는 큰 분자를 이렇게 엿당과 같은 작은 분자로 분해해줬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분해라고 하는 거고 이 일을 누가 해줬다?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해줬다. 그리고 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난 이 반응을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거 같아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원래 녹말로 같은 아이들이었지. 근데 엿당이 되면서 흩어졌어요. 각자 다른 장소로 흩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화,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화 작용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대. 그치? 원래 같았는데 달라졌잖아. 달라졌어. 달라졌다. 이화. 그럼 이제 이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게요. 요 포도당이랑 포도당이 붙어있는 요 결합 있잖아요. 여기 결합. 여기에는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어. 그래서 이 결합선이 끊어지면 거기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나와요. 따라서 분해가 될 때는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같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바깥으로 열이 나오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 열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걸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화 작용은 발열 반응이에요. 에너지가 나와.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와. 자, 그러면 이화작용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동화작용이라고 그랬지?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지. 왜냐하면 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접착에 필요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녹말분해 요소를 이용한 우리 생활에 재미있는 예를 선생님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파리. 자, 여러분 파리가 있다고 해봐. 파리 날개 벗기죠? 파리. 여기 파리가 있는데요. 내가 밥을 퍼두었어요. 밥 두 그릇이야. 근데 요 왼쪽에 있는 밥은 새로 퍼서 손대지 않은 새밥. 두 번째 밥은 밥을 먹었어. 몇 숟가락 이렇게 퍼먹은 밥.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A랑 B라고 써볼게. A는 새밥이고요. B는 먹다만 밥이기 때문에 지금 밥 상태가 다르잖아요. 파리가 어느 쪽으로 날아가게 해요? 어느 쪽으로 날아갈까요? 자, 파리는 어느 쪽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새밥 좋아할 것 같아? 아니에요. 새밥이 아니라 여기 헌밥. 먹었던 밥으로 날아간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냥 녹말은 단맛이 없어요. 단맛이 안 나. 그리고 여러분 밥을 물에 말아봤나요? 밥이 녹나요? 안 녹죠. 녹지 않는 불용성이에요. 그런데 밥을 오래오래 씹으면 어떤 맛이 난다? 단맛. 왜냐하면 엿당으로 변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엿당은 물에 녹아요. 수용성이야. 파리는 단맛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파리가 다다다다다다 아마 모일 겁니다. 자, 이렇게 성질이 변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에 활용할 수가 있어. 쓸 수가 있어. 자, 어떻게 쓰냐면 자, 밥 준비해. 오늘 집에 가서 해봐. 자, 밥 준비해. 밥을 준비해서 밥솥이 필요해요. 밥솥. 물과 밥. 자, 밥을 말아. 이렇게. 이거 밥이에요. 자, 이 안에는 물이 있고요. 그 다음 밥이 있는데 자, 마트에 가서 이거 사서 넣으세요. 엿기름. 여러분 엿기름이 뭐냐면 보리가 싹튼 것. 싹튼 보리를 막 믹서로 갈아. 그래서 분말로 만들어서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싹튼 보리를 물만 밥에 섞어주면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자, 이 싹튼 보리 안에는 아밀레이스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싹튼 보리의 보리 성분은 녹말이죠. 녹말이 싹을 틔우려면 녹말을 분해해서 이렇게 싹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보리가 싹이 틀 때 아밀레이스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봐봐. 엿기름에 들어있던 아밀레이스가 내가 물만 밥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자, 얘를 막 분해해. 분해해서 뭘 만들어낸다? 그렇지. 엿당을 만들어내. 엿당은 물에 녹는다 그랬죠? 그럼 엿당이 물에 막 녹아요. 엿당. 그래서 물만 밥은 단맛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밥은 단맛이 나는 밥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밥알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가지고 가벼워진 밥알은 이렇게 위에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식혜를 보면 어때요? 밥알이 동동 떠 있잖아요. 그것은 녹말이 분해돼서 그 안에 구멍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물만 밥에 엿기름을 넣었을 때 식혜를 잘 만들려면 우리 왜 식혜 만든다는 걸 삭힌다고도 얘기하지 그 효자가 삭힐 효라 그랬잖아요. 밥을 잘 삭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할머니나 엄마가 식혜 만들 때 그 식혜를 어디에다 넣는지 잘 봤어요? 어디에다 넣게? 그렇지. 밥솥에 넣어서 이렇게 보온밥솥에다가 넣거든요. 근데 보온밥솥에 보온이 있는데 뭘 누르게? 취사하면 밥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 죽 되거든? 보온을 눌러야 돼요. 보온. 여러분 보온은 보통 한 40에서 60도? 이렇게 따끈따끈한 그런 온도를 유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보온 상태로 두어야 밥이 잘 삭아요. 자,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는데 효소는 그 주 성분이 뭐라 그랬어요?
효소의 주성분은 그렇지. 단백질. 만약 취사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 단백질이 변성돼 버려. 이거 중요한 거야. 취사를 누르면 단백질이 변성돼 버려. 그럼 아밀레이스가 윽 하고 꼬이는 거야. 그 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어야 잘 삭는다. 여기서 삭는다는 것은 녹말이 잘 분해된다. 그런 말이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식혜까지 만들어봤고, 아까 얘기했던 이화의 반대말 뭐였죠? 동화.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동화. 이화랑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식혜는 좀 지울게요. 여기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 집에서 식혜 만들어서 먹어보면 너무 신나지? 이제 곧 더워지는 여름이 올 텐데 살얼음 동동 띄운 식혜.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만들어 봐요. 자, 그러면 동화는 이화의 반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작은 물질을 합해서 붙여서 큰 덩어리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대소부터 써볼까? 대소. 동화는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단백질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단백질로 한번 비유해 볼게.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였더라? 그렇지. 아미노산이었죠. 아미노산. 그러면 아미노산을 가지고 뭘 만들어 볼까요? 네,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작은 분자로 큰 분자, 작은 물질로 큰 물질을 만드는 동화작용이다. 자, 여기에는 어떤 효소가 관여를 할까요? 네, 단백질 합성. 자, 이 일을 하는 애가 누구라고? 그렇지, 효소. 자, 선생님이 화살표를 조금만 옮겨볼게요. 단백질 합성 효소. 단백질 합성 효소가 이렇게 작은 아미노산을 커다란 단백질로 바꿔준다. 큰 덩어리로. 이렇게 되면 성질도 변하고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자 이거 자세히 보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어야 되죠. 우리 이 결합 배웠는데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넣어주어야 이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야. 넣어주어야. 그래서 에너지를 넣어줄까요? 자, 에너지를 넣어줍시다. 에너지. 자, 에너지를 들여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흡열 반응이다. 자, 그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가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것.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것.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랬죠? 그렇죠. 물질 대사. 자, 물질 대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 대사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다. 근데 이 물질 대사를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 자, 오늘의 포인트, 그게 뭐다? 효소. 그치? 효소. 효소는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이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촉매라 그랬죠. 촉매. 도와주는 물질이고 그 물질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라서 열과 pH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체온을 막 매일매일 재잖아요. 그럼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 무슨 문제야? 온도가 좀 그 뭐 1도, 2도 별거 아닌 것 같지? 1, 2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효소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근데 체온이 올라가면 이 효소의 모양이 바뀌면서 이런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일어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다시. 자, 코로나 때 우리가 자꾸만 체온을 왜 자꾸 측정하는 거야? 효소가 물질 대사하려면 우리 체온의 온도가 필요한 거야. 그거보다 높으면 특히 막 40도 고열이 되면 효소가 찌그러져. 변성이 돼. 그래서 물질 대사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죠? 네. 그래서 물질 대사를 일으키는 효소까지 살펴봤어요. 우리 식혜 얘기도 했고요. 팔이 날아가는 얘기도 했으니까 효소의 작용 잘 이해했을 거예요. 이 효소는 우리 몸 안에만 있는 거 아니다? 효소는 촉매라고 그랬잖아. 이 촉매의 작용을 이용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아까 식혜와 같은 식품이 있고 또 공업, 산업 현장에서도 반응 속도를 도와주는 물질 이것을 이용해서 반응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많이 절감시켜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에 또 의료, 의학에 쓰이는 촉매 우리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공부해 보기로 해요. 어떤 분야에 많이 쓰이는지. 자, 오늘 효소 공부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